예, 오늘 지난해 8월에 제기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2시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속보들이 저희 뉴스를 하는 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 정리할 거고요. 쟁점은 무엇인지 두 분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15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오늘 이 선고 내용을 들여다볼 것들 중에 쟁점이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수인 평론가님. 네, 뭐 크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혐의가 많기 때문에 네네. 세 가지가 이제 입시 비리에 관련된 부분,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사모펀드에 관련된 것,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증거의 은닉이나 인멸에 인멸.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너무 쟁점이 많은데 입시 위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법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직간접적으로 제출이 됐는데 문제는 그것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동양대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문서회 같은 경우는 동양대 PC, 휴게실 PC에서 그 파일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처음에 받을 때 임의 제출 형태로 받았거든요. 예. 이게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또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들한테도 제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예. 그것이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조범동 씨, 그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 재판이 1심에서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정경심 교수가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대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인정이 될 거냐 예. 이런 것들이 또 사모펀드에서 주요 쟁점이었고요. 그리고 증거 부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네. 이것이 법적으로 성립하느냐. 예를 들면 본인이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그것은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네네. 하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정경심 씨가 김경록 PB라고 하는 제3자와 함께 인멸을 한 셈인데 예.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이것은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예. 본인이 본인 증거를 인멸한 거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논리였고 검찰 측에서는 이거는 인멸을 교사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결정적인 어떤 쟁점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일단 좀 쭉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속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법원의 선고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아까 동양대 PC 증거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인정이 되는 분위기인데 문제로 지목된 PC가 위법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다른 증거들로 표창장 위조가 인정됐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그러한 사실 인정이 되는 것은 이제 그런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을 만한 다른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뭐 일부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없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다른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인정을 할 만하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러한 범죄의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속보로 뜨고 있는 것처럼 이런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된 예. 이런 사문서 위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보면은 키스트 인턴 확인서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공문서인데 예. 그런 공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는 이제 허위 공문서 네. 작성죄가 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까 싶고 예. 그다음에 나아가서 보면은 이제 그런 금융과 관련돼서 그런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뭐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범동에게 돈을 준 것이 과연 그런 이제 사모펀드에 사실상 투자한 것이냐, 예. 아니면 조범동 씨한테 빌려준 것을 조범동이 투자한 것이냐 이런 이제 쟁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이제 피해자냐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렇죠.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법원의 분위기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유죄다 무죄다 어떤 형에 처한다 이제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성을 짚는 부분들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과 공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돼서는 충분히 인정이 된다라는 언급이 나왔고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링크피 자금 횡령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결론이 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죄 무죄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혐의는 인정이 되는 분위기고 인정이 되지 않는 분위기로 좀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평가가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네.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은 입시 비리 쪽이 가장 예. 유죄 판결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 능력 얘기도 아까 나왔지만 너무 직간접적인 증거가 많아요. 예. 동양대 표창장 같은 경우는 아들 상장 하단부를 오려내서 붙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직인 위치가 똑같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의 증거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상장들이 동양대에서 평소에 발급했던 상장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너무 다르고 예. 예를 들면 그 딸의 주민번호 13자리가 다 표창장이나 상장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정황까지 다 종합을 해보면 특히나 동양대 해당 프로그램에서 조국 전 장관 딸을 봤다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봤다고 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거나 예. 이런 것들까지 종합했을 때 이것은 좀 빠져나가기 어려웠었다라고 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모펀드 부분은 이제 횡령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아, 잠깐만요. 사모펀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좀 나눠서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또 한꺼번에 얘기를 해버리면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려우실 수도 있고 저희도 사실 이 내용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표창장과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일찍 좀 시연을 한 바도 있고 변호인 측은 저것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시연이라고 이미 두 주장이 대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분위기를 봐서는 검찰 측 주장을 법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네네네. 아까 전에 표창장에 그 하단부로 오려서 붙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루어졌는지 포렌식 결과로 다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CCTV에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것이 찍힌 것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비유하자면 정경심 교수 측의 반론은 우리는 그 물건을 훔칠 줄 모른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사실은 검찰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시연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정황들이 종합적으로 다 판단이 되는 것이고 예, 예. 경찰도 공소장이 아니라 농고 구형 때 얘기를 했지만 예.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 예. 그 사건도 직접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건에 비하면 이 사건은 조금 더 직접적인 증거들이 더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재판부도 재판 도중에 예전에 왜 그 컴퓨터에서 이 표창장 파일 등이 나왔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왜 답변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캐물은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좀 법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저기 PC 증거 능력과 관련돼서도 사실 이슈가 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변호사님. 근데 증거 능력에 관련돼서는 그렇다면 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위법한 증거라고 변호인 측은 주장을 해왔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판결문을 제가 지금 아직은 보질 못했으니까 저희는 여기, 어디까지 네. 가능성으로 그래서 예, 뭐 추론하는 증거 거니까. 능력을 증거 채택을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여기서는 알 수는 없을 것 네네네. 같은데 다만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예, 예, 예. 그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카테고리가 지금 그 입시 비리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지금 다 유죄가 인정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사문서 위조,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위조 사문서 행사, 그다음에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이런 것들은 지금 유죄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 네. 그 부분이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횡령 부분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분은 지금 유죄가 인정된다는 설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은 지금 일부 유죄가 또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남은 부분이 이제 그 증거를 인멸한 부분, 증거인멸 교사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설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시 반 정도 되면 예. 이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한 판결의 이유들을 다 주문을 설시를 읽고 나면 예. 다시 말해서 판결의 이유를 이제 설시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면서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런 유죄가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 예, 예. 또는 무죄는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 나아가서 그러면 형의 선고는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네. 그리고 혹시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추후에 같습니다. 나올 것이고 저희가 이제 법정에서 들리는 여러 분위기를 토대로 일단 추론을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아까 사모펀드 관련해서 김수인 평론가께서 이어가 주시려고 하다가 제가 잠시 표창장 얘기만
하느라고 끊었는데 더 부연해 주신다면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네, 사모펀드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된 것은 정경심 교수가 투자를 하고 횡령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를 하고 그냥 그 원금 보장과 이자를 받는 정도에만 집중했던 것인지 이 부분이었고 조범동 씨 재판에서는 후자 쪽으로 예. 그렇게 가닥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른 것 떠나서 사실관계로 인정된 부분은 허위 컨설팅이었다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범동 씨 재판 때에도 재판부가 이 허위 컨설팅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수 있다라고 적시를 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현재 나오는 소식은 횡령은 인정이 안 됐는데 조범동 재판과는 달리 대여가 아니라 투자로 본다라는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중에서 투자라는 표현을 정경심 교수가 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법상으로 보면 원금 보장도 되고 10% 이상의 연 수익까지 보장되는 이런 대여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였고 정경심 교수 재판부 측에서 초반부터 얘기했던 게 당사자들이 대여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투자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투자라고 인정한 부분은 조범동 재판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해서 충분히 입증됐느냐 여기서는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횡령 부분은 무죄가 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조범동 씨가 앞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에서는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법원이 공모관계를 인정할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지금 그 앞서 말씀하신 그 조범동 재판에서 이제 공모관계가 부인된 것과 이 사건에서의 그런 자본시장법 위반은 좀 쟁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코링크 P에 투자한 것이 그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득을 얻은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이 코링크 P에 자금을 투자한 게 이제 횡령이 되는지도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횡령 부분은 무죄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어쨌든 자금을 그럼 횡령 그 법인 돈을 횡령한 게 아니어도 어쨌든 그러면은 개인 돈을 투자한 건 맞잖아요. 투자든 대여든 간에. 근데 그러한 것이 결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죄 취지로 낭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그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 일부 무죄에 나온 부분은 횡령 부분은 무죄. 하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은 유죄. 좀 이렇게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저희는 그 법정에서 언급이 나오는 것을 토대로 어떤 부분이 이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추론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사건이잖아요. 1년 4개월, 3개월 정도 내려진 이제 법원의 판단이라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파장도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인 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뭐 이거는 양쪽 다 항소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 그런 사건이고 정경심 교수 측은 어떤 것은 뭐 유죄를 인정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는 맞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죄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완전 무죄다라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단순한 형량 싸움은 아니었고 그런데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을 했었고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한국 사회에 자주 나타났던 현상들인데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기꺼이 이렇게 승복을 하고 뭐 어떤 진영이 갈라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으면 우려가 덜했을 텐데 이 재판 결과를 두고도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치적 파장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모두 무죄다라고 굳건히 믿었을 텐데 그것이 깨져나갔을 경우에 어떤 충격이라든지 반발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물론 반대편에서도 이게 생각보다 처벌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발이 또 있을 거라서 이것은 법정 내에서의 다툼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치사회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1심이기 때문에 이제 평론가님 말씀처럼 어떤 결론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는 항소를 하거나 항고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항소심이 또 열리게 되고 그때 결론을 또 기다려봐야 되고 아마 그런 절차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그 유무죄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주문이 내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속보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